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TV의 수학 선생님입니다. 기초분석 KO 수원 파트 2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심화된 개념을 공부할 겁니다. 이제는 저와 함께 개념을 공부했다는 전제 아래 갑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이라면 약간 다른 얘기가 나온다면 사전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사전식 공부라는 건 뭐냐면 막힌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학습법이 돼요. 겨울방학 때부터 차분하게 커리를 타왔다면 개념이 완전히 잡혀있고 여기에 나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알겠어? 그런데 중간에 다른 유명한 선생님 거 타다가 이렇게 온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좀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야.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해 잘 되게 표현하기 때문에 거기서 막힌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하고 개념 강좌를 다시 한번 돌려서 그 부분을 공략하길 바라요. 알겠죠? 됩니까? 자, 이제 출발할 텐데 우리는 개념 완성해서 천천히 그리고 심도 있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맞죠? 단계가 있거든. 수능은 시기별 학습법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근데 또 뭐도 존재하냐면 단계별 학습법도 존재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이 옳고 그러냐? 바로 둘을 중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념이 중요하다고 해서 수능 때까지 개념만 보는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그럼 걔들 고득점 얻는 친구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고득점이.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여러분 교과서만 봐서 수능 100점이 나올 확률이 많을까요? 거의 없다는 거 아시죠? 그 문제 가지고 안 돼요. 알잖아. 인정해야지. 맞습니까? 그런데 그럼 어려운 문제를 대해봐야 되고 풀어봐야 되는데 개념 없이 그게 풀리지 안 풀리잖아요.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이걸 어디다 쓰냐는 얘기야.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모르니까 하기가 싫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단기간에 되지가 않아요. 집중 공략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기초가 없으면 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뭡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해가 안 돼.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걸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KO 강의를 듣는 친구는 얘를 기본으로 하시고요. 막히는 부분은 돌아가서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면서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야구선수 유현진이 겨울 동계훈련 때 마치 아메리칸 리그 마지막 결승전처럼 투구하지 않습니다. 그때 기초 체력을 기르잖아요. 맞습니까? 선생님도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기억법, 학습법 이걸 연구했어요. 여기서 재강화를 하시면서 힘든 문제를 즐겁게 풀면 점수는 반드시 뛰고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근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 고등학생 이상을 조사했더니 10명 중에 9명이 대한민국 불공평하기 때문에 안 된대. 진짜입니다. 연구 조사입니다. 10명 중에 9명. 여러분은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저에겐 기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쁘게 생각하세요. 왜? 경쟁자가 10명 중에 9명이 네 경쟁자가 아니야.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된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점진적으로 선진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그렇거든요. 상위 1%가 나머지를 먹여 살리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야. 거기서 여러분은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됩니다. 알겠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불공평에서 우위에 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근성이 있고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역사상. 알겠어?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이 없듯이 여러분은 불공평한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에 집중합니다. 저는 강의에 집중할 거예요. 알겠어?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갈 겁니다. 이 길 끝에는 달콤한 열매가 있어요. 중간에 제 생각에는 그따위 소리는 집어치우세요. 네 생각 들으려고 수업하는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 절 믿으셔야 됩니다. 알겠어? 그 끝에 있는 행복의 열매를 따고 싶다면 당연히 땀을 흘려야 돼. 땀 흘리지 않고 노력 없이 얻으려고 하는 그건 가짜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개념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별표 칩니다. 나눠준 팁의 사울을 이용해서 여러분은 엄청난 수학의 성적 향상을 보게 될 거야.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야. 구체화됐고 그 도구까지 다 줬잖아. 알겠나? 알겠어? 팁의 사고가 없는 친구들은 만들어. 아니면 고객센터에다 도움을 요청해. 알겠어? 반드시 도와준다. 학생이 손해봐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제 원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선생님의 학습법이 what, why, how 학습법인데요. 우리 이제 수열 들어갑니다. 수열의 정의가 뭐야? 자, 눈 돌아가지 마라. 뒤에 써있는 거 안다 놔도. 수열의 정의가 뭡니까? 수열이 뭐야? 우리 승범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 생각해봐. 수열의 정의가 뭐야? 나열해놓은 거? 그냥 나열해놓으면 수열이야? 그렇지. 어떠한 일정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돼. 규칙이 없는 건 수열이 아닙니다. 알겠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로 적용하는데요. 일정한 무엇이 있어야 돼? 규칙이 있어야 돼. 그러면 반대로 수능적 마인드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모의고사에서 문제 또는 수능에서 문제를 풀 때 규칙성 갖고 나열되어 있으면 걔는 뭐다? 수열이다. 숫자가 나열되어 있으면 뭐다? 수열이야. 역으로 걔들은 틀림없이 무엇이 있겠어요? 일정한 규칙이 있다. 알겠습니까? 수능에서 원하는 건 여러분 수학 법칙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한다. 무슨 성? 규칙성. 그래서 등급이 낮은 친구를 단기간에 등급을 업시키는 가장 선생님의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축차 대입이야. 무슨 대입? 축차 대입. 발견적 추론을 통해서 수능에서 가장 머리가 아픈 문제도 여러분은 풀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존재한다. 무슨 성? 규칙성. 규칙성이 없는 건 낼 수가 없다니까. 알겠나? 여러분 이 마음으로 가셔야 돼. 아 그거 아닌데? 그거 닥치라니까. 틀림없이 존재한다. 무슨 성? 규칙성. 수능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 아니고 이미 가본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출제자는 이미 풀어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존재한다. 무슨 성? 규칙성. 알겠나? 했을 때 수열을 일정한 규칙에 나열해 놓은 것이 바로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정의야. 와, 데피니션 알았나? 그리고 수열의 각 수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항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수학적인 표현에서 수열을 수열도 무엇이다? 함수입니다. 수열도 뭐라고? 함수야. 그랬을 때 이게 바로 수열의 수학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n이라는 건 뭡니까? n은 자연수. r은 뭐가 됩니까? 실수. f라는 건 변환, 대응, 사상 이런 뜻인데 함수한 뜻도 있어요. 자연수가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연수가 어떤 변환에 의해서 실수가 됩니다. 이게 바로 수열이 되는 거야. 알겠어? 자연수의 실수로의 대응. 그리고 뭐다? 수열도 무엇이다? 함수다. 함수다. 함수는 뭐냐?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대응이다. 관계다. 관계가 바로 함수가 돼요. 알겠나? 돼야 돼요? 자, 이 말이 뭔지 알 것이고. 왜 그렇다면 얘가 n이 자연수입니까? 항이라는 게 무엇이기 때문에? 자연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이해 되시는 거 맞지? 이 말조차 어렵게 느껴진다고? 에이, 님 장난? 개념 안 들었네. 그쵸? 됐어. 그렇다면 수열을 이루는 수를 각각 첫 장, 둘 장이라고 하고 n번 장을 일반항. 수열에서 1번이 뭐라고 했죠? 일반항. 수열에서 1번. 1번이란 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합니다. 수열에서 1번은 뭐? 일반항. 수열에서 1번은 일반항. 얼마나? 운율이 라임 있잖아요. 수열에서 1번은 일반항. 1번과 일반항. 비슷하죠? 그런 눈으로 보지 마라. 확. 자, 봐. N이 뭐냐면 일반항이에요. n번 장. 모델하우스 같은 겁니다. n번 장이 뭐라고?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알아나? 그래서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반항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수열을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그리고 수열에서 첫 번째 항을 A1을 우리가 그냥 혼돈할 염려가 없다면 그냥 A로 표현하자고 약속했어. 약속. 알았나? A1은 그냥 A가 A1이야. 혼돈할 염려가 없다면 A가 바로 초항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A1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항 또는 초항이라고 해요. 알겠나? 그리고 SN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미 배웠습니다. A1 더하기 A2 더하기 어디까지 합이 됩니까? n번째 항. 그리고 얘를 우리가 조심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쓸 것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 고2 학생이 이 강의 들으면 돼, 안 돼? 안 돼. 걔는 어디로 가야 돼? 개념으로 가야 돼. 알아나? 지금 우리는 개념을 한번 봤다는 약속 아래 단원 통합형으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수능에서 문제가 왔다 갔다 나와. 하겠니? 이해돼?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부분에 심도 있는 문제. 그 개념을 끝까지 파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문제는 단원 통합형 문제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수능에서 모의고사 또는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풀 때 이게 뭔지조차 몰라. 이건 로그요 뭐야. 썸이야 썸. 네 거인 거 내 거인 거 막 그런 것처럼 이건 로그도 아니고 수열도 아니고 네 거인도 내 거인도 썸.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맞죠?
그래서 얘가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우리가 SN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모든 수열의 일반항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수 같은 경우는 일반항을 못 찾고 있어요. 알겠나? 소수. 소수의 정의가 뭡니까? 약수가 2개인 자연수. 또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 알겠나? 재밌다고. 알아나? 잊지마. 자, 이제 등차 수열 갑니다. arithmetic sequence 등차 수열. 일반항 찾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 즐겁게 갑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했죠? 너희들 가르치는 방법까지 배우게 될 것이야. 어떻게 했어? 예를 들었지? 똑같아. 2580. 수열 맞아 안 맞아? 맞죠? 수열 맞습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 얘를 뭐라 한다? A1, A2, A3. 1번항, 2번항, 3번항, 4번항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일정하게 더해가는 숫자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한다 해서. 맞나? 우리는 이 공차를 common difference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 common difference. 자, 일반항 구하는 기술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냥 AN을 A1 플러스 N-1D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했습니다. 알겠어? 자, 어때? 처음부터 나아졌지? 추론이란 게 시작됐지? 전에 내 강의를 들었다면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이 말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하기 시작했나요? 그다음 개념이 잡히는 거야. 그래서 놓친 부분만 공부하면 돼. 알았어? 그리고 이 기법을 배워서 대학 다닐 때 과외하면서 다녀. 부모님 등골 좀 그만 파먹어. 알았나? 살모사 새끼가 되지 말라고. 알았어? 사마귀가 되지 말라고. 살모사가 왜 살모사인지 알아? 자기 영양분을 위해서 엄마를 죽입니다. 그래서 뱀 이름이 살모사예요. 사마귀는 수컷이 새끼를 위해서 암컷에 희생됩니다. 근데 인간 중에 살모사나 사마귀보다 더 나쁜 새끼들이 많다고. 그치?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래니?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 이상한 사이트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혹시 본 친구도 있을까요? 그치? 특정 사이트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죠? 했더니 뭐래요? 내가 즐거우니까요. 개새끼. 인간이 아닙니다. 맞죠? 사람이 아닌 거야.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니까? 남의 고통을 받든 말든 내가 즐거우면 된대. 내 제자 중에 그런 애들은 없애야 된다. 알았나? 그건 사람도 아니야. 걔도 그렇게 하지 않아. 교육의 부재입니다. 알겠어? 수능 점수만 잘 맞을 수 있다면 남들 어떻게 되든 상관없대. 쓰레기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알았어? 너희들 인간답게 서 니들도 다 죽어.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겸손해져요. 알겠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았나? 한없이 착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적어도 인간답게는 살아야 돼.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이 여러분의 학비를 대주고 길러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넌 쓰레기라고. 알겠어?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편의점에서 8시간, 9시간씩 알바하면서 좋은 학점 받을 수 있겠니? 악순환이 된단 말이야. 무슨 순환? 악순환이 돼요. 그렇죠? 주유소에서 6시간 총잡이하고 나서 공부 잘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여가 생활을 잠깐만 포기하고 노력한다면 이런 꿈이 있어. 그건 내가 먼저 하는 거야. 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강의했어. 알았어? 그래서 지금 15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알았어?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2학년부터 강의를 했어요. 그 뒤로는 부모님한테 10원 한 푼 손 벌린 적이 없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시키는 거야. 알았나? 이해되니? 알겠어?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해. 제발. 대신 다른 건 좀 포기해야 된다. 알겠어? 동아리 활동 포기해야 된다. 과외하면서 애한테 이따위 소리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 애야 미안해. 오늘 내가 갑자기 약속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선순위. 한 아이의 인생이 너한테 걸려있다라고 생각해. 알았나? 그러면 달라져. 알겠어? 부모님 등골 안 빼먹고도 졸업할 수 있고요. 멋진 삶을 살 수 있어. 내가 증명해 볼게. 알았어? 여러분 할 수 있다. 알았나?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과외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야 수능 특강 던져주면 문제 풀어. 모르는 거 질문해. 이따위 짓거리 하지 말란 말이야. 알겠어? 엄마들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냥 좋은 대학 다니는 대학생 불러다가 하면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될 거라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그치? 아마 이 와중에도 그랬을 거야. 그치? 저기 지방에 있는 이렇게 대학 이름 말하기 그렇지만 그런 대학 학생한테 과외받은 친구는 없을 거야. 맞지? 과외받은 사람 손 들어봐. 솔직히. 없어요 여기는?
다들 어렵구나.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의 인생을 바꾸는 거야. 알았나? 그러면 장담해. 부와 명예가 따라올 수 있어. 알겠나? 나도 그래서 이 직업에 온 거야. 알겠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방법을 배워. 그냥 외우게 하지 마. 제발 좀. 알았나? 아이가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해도 안 되는데 걔한테 뭐라고 그래? 이것도 몰라? 이거는 선생이 해서는 안 되는 얘기야. 알았나? 이것도 모르니? 이것도 몰라? 그건 아닙니다. 알겠어? 잘 들어. 그럼 이 방법을 배우라고. 지방에서부터 여기까지 와가지고 당당히 이렇게 인강 사이트를 만들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뭐겠니? 자신감이지. 그치? 됐어.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란 말이야. 등차수열의 일반항 A는 A1 플러스 N-1D 모르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가는 거야. 알겠어? 자, 봐.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열에서 일반항 AN이 뭐죠? AN이 가장 중요하죠. 1번이 일반항인데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D라고 표현해. 알겠어?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A2라는 건 A1 플러스 D가 되겠다. 맞습니까? A3는 무엇이 됩니까? A2 플러스 D가 되고요. 얘는 A1 플러스 몇 D가 됩니까? 2D가 됩니다. 맞아 안 맞아? 자, 그 다음에 A4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A1 플러스 몇 D가 됩니까? 3D가 되겠습니다. 맞아 안 맞아? 추론! 미루어 짐작하는 능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이 뭐라고? 일반항. A는 무엇이 됩니까? A1 더하기 N-1D가 된다 했어. 생각나니? 나지? 그리고 그 다음 거 생각해 보라니까? 그 다음 거 생각해봐.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몇 차식이 됩니까? 1차식이야. 다시 한번 잘 봐. 잘 봐. A1. 우리가 이런 걸 첨자라고 하는데 얘가 붙은 건 수라는 거예요. 상수란 얘기입니다. 공차도 정해졌죠. 맞습니까? 정해진 수를 우리는 상수라 해요. 이렇게 n처럼 변하는 수를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A1도 정해졌고 D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의 무엇은? 일반항은. 등차 수열의 무슨 항은?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이 되는 겁니까? 1차식이 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 됩니다. 알겠어? 어떤 수열이 AN이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면 됩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면 됩니다. 왜 그런다 했습니까? 함수로 대응시킵니다. N, AN. 됐죠? N이 1입니다. A1은 얼마 됐어요? 2가 됐습니다. 지금 이 수열을 예로 든 겁니다. 아시겠죠? N이 2가 됐습니다. AN은 얼마 됐습니까? 5가 됐습니다. 첨자에 가는 거야. N이 3이 됐습니다. A는 얼마 됐어요? 8이 됐습니다. 맞죠? 근데 얘가 뭐냐면 자, 수학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수열도 무엇이라 했죠? 함수였어. 맞아? 얘는 수열의 극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봐. n이 얼마 증가할 때? 1 증가할 때. a는 얼마 증가합니까? 3 증가했죠. 맞습니까? n이 1 증가할 때 a는 얼마 됐습니까? 3 증가했습니다. 즉 무엇이 일정하다? 기울기가 일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일정해? 기울기가 일정해. 그렇다면 자, 이 수열의 일반항 우리는 공식대로 간다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했죠? AN은 A1 플러스 N-1D가 되어서 A1에다 얼마를 집어넣습니까? 1을 집어넣고요. N은 뭔지 모르고요. 공차는 3이 되면서 얘는 3N-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빛의 속도로 구할 수 있는데 AN은 공차가 얼마라고요? 3. 공차가 바로 무엇이 됩니까? 기울기가 돼요. 공차가 뭐가 돼? 기울기. 그래서 3n을 써버리면 되고요. 공차가 기울기가 됩니다. 알겠어? 자, 3n에서 얼마를 빼야 됩니까? 1을 빼야만이 1을 넣었을 때 2가 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 어때? 이해 됐어 안 됐어? 그렇죠? 그리고 이 개념이 수열의 극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15913. 15913. AN 뭐가 됩니까? 4N. 마이너스 얼마? 3.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어때? 전보다 나아졌죠? 나아졌다고. 카이젠.
됐어요. 기정은 두 번째부터. 공차가 바로 무엇이 된다? 기울기가 되고요. 1을 넣었을 때 1이 되려면 상수를 맞춰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되니? 오케이, 됐어.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훨씬 잘 볼 겁니다. 이 자리에 있어요. 한 친구. 그 친구 여기 여전히 있어요. 몇 월 때까지 버틸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수열이 어렵다고 고민하던 친구, 점화식 얘기가 나오고 하던 친구가 어느 순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자신 있나요? 네, 좋습니다. 점화식이라는 거 이게. 그쵸? 해야 돼. 그럼 점화식의 정의가 뭐였죠, 여러분? 점화식의 정의가 뭡니까? 그렇죠. 이웃하는. 자, 인강 듣는 친구도 대답을 하란 말이야. 마치 이 강실에 있는 것처럼 공부를 하세요. 알겠나? 점화식의 정의는 뭡니까? 이웃하는 무엇 사이에? 항 사이에 무슨 식이야? 관계식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이 바로 점화식이야. 알겠어? 자,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점화식이라 하고, 선생님과 공부한 친구들을 얘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 한다 했죠? 암호라고 한다 했어. 암호. 알겠어? 예, 가끔가다 이제 밥 먹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TV를 보면, 북한 얘기 나오더라고. 그래서, 북한에서 그 휘파람이라는 노래 있잖아. 호호호 히히히, 호호히히히. 몰라요? 휘파람 노래 몰라요? 들어봤어요? 탈북자는 아니지. 좀 닮았어. 잘 봐, 미안. 아니, 오해하면 안 돼. 자, 좀, 함경도 출신? 막 이런. 이제, 미안. 그러니까, 휘파람이라는 노래가 바로 그거래요. 남자들이 여자친구를 밤에 부를 때, 휘, 한대. 그걸 위해서 꼬시는 거야. 그래서, 북한에도 아파트 있잖아요. 그럼 밤만 되면 그냥 막 여기서 막, 뻐꾸기부터 개부터 해서 다 짓는데. 그래서 엄마들이 이런 개새끼하고 막 던진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얼어붙은 땅이라도 인간의 본능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나온 게 휘파람이야. 그게 바로 뭡니까? 뻐꾹뻐꾹 휘파람이 바로 뭐야? 암호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잘 들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다. 이게 무슨 수열의 암호가 됩니까? 이게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의 암호야. 이게 점화식인 거야. 얘는 일반항이 아닙니다.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가 이거란 얘기야. 아시겠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조심할 게 있어요. 구분할 줄 아는 게 공부인데 좀 더 심화 개념한다 했어요. 여기서 막혔다면 너 개념 안 잡힌 거야. 정지시키고. 지금 이걸 들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못 푼다고 고득점 문제를 알아나. 잘 들어. 요것과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줄게. 3은. 구분돼야 안 돼요? 됩니까? 둘 사이 구분돼야 안 돼. 예를 들어 3n이라고 하는 거. 원래는 이거 뭡니까? f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3n이라고 합니다. 좀 더 심화된 개념. 마지막 수리 논술까지 할 수 있는 거, 수학 논술까지 할 수 있는 건 파이널에서 또 해줄 겁니다. 둘의 차이점 뭘까요? 그렇지? 어떤 친구는 말을 할 수 있어. 얘는 무슨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 얘는 무슨 수열입니까? 개차 수열이 돼. 개차가 등차. 근데 이걸 구분을 못합니다. 어느 순간 구분이 안 돼요. 개차가 등차입니다. 잊지 말라고. 변수와 상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변수와 상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D입니다. 얘는 무슨 수입니까? 상수예요. 뭐하다?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얘는.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 됩니다. 분명히 이것 때문에 고민한 친구가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알겠어? 구분시켜주는 거야. 공부를 하는 건 구분할 줄 아는 겁니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3n이라는 건 이거는 얘가 변하는 수란 말이야. 변수야. 상수가 아니야. 알겠어? 이건 뒤에서 다시 해줄 거야. 구분해. 알겠나? n의 값에 따라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변하고 있어. 그럼 얘는 등차수열 아니야. 알겠어? 등차수열은 뭐라고? an 플러스 1.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나중항. 마이너스 an. 전항. 빼줬을 때 그 숫자가 뭐 할 때? 일정할 때. 이 숫자가 뭐 할 때? 일정해야 돼. 변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나? 돼요? 자, 그럼 익스펜션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할 수 있어야지. 그럼 등비수열의 점화식은 뭐가 되겠니?
등비수열의 점화식은 뭐가 되겠어? 등비수열의 점화식이라는 건 나중항에서 이전항을 뭐 할 거야? 나눌 거야. 그랬을 때 R. R이라는 게 뭐냐면 공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커먼 레이셔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개초 개념 없다면 이 강의를 수강하기 힘들 겁니다. 알겠어? 이게 돼. 그렇다면 조심할 게 있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어서 얘는 다르게도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an에다가 무엇을 더합니까? d를 더해주는 거. 같은 모양이야. 때로는 이 둘을 구분을 못해요. 안타깝잖아. 얘들 둘이 같다는 거 알겠어? 얘들 둘이 같은 겁니다. 이해되니? 정말 선생님 속상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ABC. 자, 저랑 공부한 친구는 삼각형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은 아닐 겁니다. 맞습니까? 마주보는 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문자로 표현하고요. 높이가 뭐가 됩니까? h가 되거든. 알겠어? 원리가 같아. 이 삼각형의 넓이 뭐야? 2분의 1에 ah야. 이건 다 압니다. 그치?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2분의 1에 ac sin b 하면은 이때부터는 외국어가 되는 거야. 맞지? 뭔지 알아? 몰랐지? 봐. 잘 봐. 둘이 같은 거야. 근데 왜 같은지를 몰라. 여러분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렵대. 얘하고 같은 얘기야. 단지 표현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여기 있는 h를 우리가 직각이 되겠죠. 그죠? 높이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쉽냐면 sin b는 뭐가 되겠어요? sin b라는 게 뭐가 돼? sin이라는 건 빗변분의 뭐가 됩니까? 높이가 되겠죠. 그쵸? sin b는 뭐가 됩니까? c분의 h가 될 것입니다. 그럼 얘가 등식이란 말이야. 파울리 몇 번? 2번 뭐 해라? 공평해라. 등식의 양변을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뭐합니까? 성립하겠죠. 그래서 h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양변에 뭘 곱해? c 곱해. c sin b야. 이렇게 원리를 알아가야 돼. 의미 없는 암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적용을 할 수 있어. 응용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수학을 마치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이유 없이 암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알겠어? 잊지 말라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유가 있어요. 알겠나? 이해됐지? 마찬가지 얘나 뭔 차이냐는 얘기야. 알겠나? 그러니까 손바닥 넘어서 뒤에 있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못 보니까 투자를 못 하고요. 자기 것만 챙기는 거라고. 알았나? 알겠나? 보이는 것 뒤에 있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해야 되고 추론을 잘해야 됩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불경기 때 또는 사이가 어려울 때 살아남는 사람은 결국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게 연구 결과로 증명됐어요. 바로 생각하는 힘이 수학이야. 알겠나? 이해되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살아가는 대로 생각해야 돼. 얼마나 불쌍합니까? 개돼지고 뭐가 달라? 여러분 아니잖아. 우리 동료들은 다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역경을 극복하고 나아지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새벽에 눈을 뜹니까? 지금처럼 살려고? 아니잖아. 맞지? 바로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해됩니까? 그렇다면 놀라운 게 뭡니까? 여기서 응용되겠어? 안 되겠어? 되죠?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an분의 an 플러스 1이 무엇이다? r이 되니까 an 플러스 1이라는 건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n 곱하기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보이는 하나가 아니라 그 너머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공차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D라는 것은 나중 거에서 이전 걸 빼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거야. 주인공이 공차로 바뀌게 되면요. 좌우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제일 쉬운 게 A2에서 A1 빼주는 게 제일 쉬워요. 이렇게 이용되는 거야. 만약에 공비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공비는 AN은 AN 플러스를 나눠주면 공비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달라지잖아. 어때? 개념이 이제 통합되는 느낌이 있어 없어? 있죠.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엔 뭘 개뿔을 알아야지 뒤에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횡적으로 간다고. 이제는요.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달라졌지 그치?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심화 개념이라 했어요. 점화식이 뭔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등차 중앙. 자,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이 있어요.
자, 여러분 증명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등차중앙. 얘가 산술기하로 이어집니다. 맞죠? 그럼 산술기하가 나온다면 등차중앙이 무엇과 대응된다 합니까? 산술평균과 대응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ABC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면 ABC가 등차수열이라는 것은 B-A하고 C-B가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잖아. 방금 배웠잖아. 저 맛이 그쵸? 그랬을 때 얘를 정리하면 2B는 무엇이 되겠어? A 플러스 C가 되고 B는 뭐가 됩니까? 2분의 A 플러스 C. 얘를 등차중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뭐야? 산술평균이지. 근데 선생님이 심화 개념 해준다 했죠. 맞습니까? 여러분 A, B, C, D가 등차수열이야. A의 등차중앙은 뭐야? B, C, D야. 사이가 있는 게 다 등차중앙이야. 엄밀히 말하면 알았나? 그런데 여러분이 수능을 보면 몇 수가 주로 나옵니까? 모의고사에서 세 수가 나오죠. 그쵸? 선생님이 여기서 명제를 하나 또 던져드렸습니다. 그쵸? 뭐죠? 기억납니까? 뭐요? 그렇지. 세수가 무슨 수열이면? 등차수열이면 떠올려 뭐? 등차중앙을 떠올려. 세수가 등차수열이라면 등차중앙을 떠올리세요. 알겠나? 이해되셨습니까? 돼요? 됐습니다. 세수가 등차수열이면 등차중앙. 산술기하평균은 등비수열에서 다시 한번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어. 자, 등차수열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가능하면 문자를 줄여가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 알았나? 이해되셨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의 계산 정석은 뭐냐면 자, 등차수열은 A와 무엇에 관한 식? D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총 명제가 지금까지 3개 나왔는데 맞습니까? 총 명제가 3개 나왔어. 수열에서 1번은 뭐요? 일반항. 그쵸? 세수가 등차수열이면 떠올려봐. 등차중앙. 등차수열이면 떠올려봐. A와 D에 관한 식. 굳이 선생님이 이걸 A를 굳이 A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A는 초항. D는 뭐다? 공차다. 알겠어? 지금 하는 이 외침들이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를 푸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이걸 놓치면 안 돼. 정말 중요한 얘기야 이게. 알겠어? 나중에 문제를 볼 때 네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 분명히 문제를 읽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바로 선생님이 외치라고 했던 이 수거들이 문제를 푸는 힘을 줄 겁니다. 알겠어?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다가 그 개념 하나가 떠오르면서 술술 풀리게 되어서 정답을 찾게 된다니까. 알겠니? 정말이야. 그걸 잊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가다 옆에서 내가 한마디 딱 문제 풀다 막힌 친구 야 이거 이걸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이 수거입니다. 알겠어? 다시 한번. 수열에서 1번이 뭐? 일반항. 세수가 등차수열이면 떠올려 봐. 등차중앙. 알겠나? 등차수열은 A와 D에 관한 식. 알겠어? 오늘 처음 본 친구들은 이 훈련을 좀 더 빡세게 농축 있게 농축해서 해야 돼. 왜냐면 대부분의 애들은 이걸 개념 때 마치 게임처럼 막 계속 노래 부르고 왔어. 알겠어? 자, 이해됩니까? 등차수열의 일반항 증명을 이렇게 해주고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라고 했고요. 자, 조화수열. 기억납니까? 조화수열. 조화수열의 정의가 뭐죠? 조화수열 정의가 뭐죠? 역수가 무슨 수열? 역수가 등차수열. 처음에 이 개념 들을 때는 여러분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조화수열은 역수가 등차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구분해. A1, A2, A3. 얘가 조화수열이라면, 얘가 무슨 수열이라면? 조화수열이라면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 얘는 무슨 수열이 됩니까? 등차수열이 돼요. 자, 분명히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겁니다. 이건 뭐라고? 조화수열, 얘는 뭐라고? 등차수열. 아니,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한데요? 라고 한다면 파월리 4번 분류하세요. 뭐라고? 분류해. 정확히 해줄게. 조화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역수가 바로 무슨 수열이죠?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면 AN분의 1은 바로 무슨 수열의 일반항인데 얘는 무슨 수열의 일반항? 얘는 무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그래서 A1분의 1 더하기 N-1D가 될 것 이하. 알겠어? 근데 문제에서 조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한다면 얘를 뭐 해줄 거야? 전부 다 통분해서 계산해 주세요. 알겠어? 그리고 얘를 다시 뭐 취해주는데 역수를 취해주면 돼. 이해됐어? 이 녀석의 역수를 취해주면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파울이 4번 분류하라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걸 못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한꺼번에 봅니다. 그러니까 지레짐작으로 못한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아니야. 단계를 나눠. 그것이 바로 다이어리를 쓰는 이유입니다. 단계를 나누라고. 일단 얘를 뒤집어 까!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여러분 이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맞습니까? 돼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 그리고 나서 다시 돌려놓는 거야. 여러분은 이와 같은 기술을 이미 치환이라는 데서 배웠다니까? 신기하게도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세 단원가도 잘합니다. 맞죠? 신기하게도 수학을 못하는 친구는 세 단원가도 못합니다. 바로 이게 수학이 원리학습이기 때문이야. 알겠어? 국사를 공부한다면 어떤 친구는 조선시대 잘하고요. 어떤 친구 고려시대 잘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지만 수학은 대부분 잘하는 친구 다 잘하죠. 맞습니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야. 알겠어?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해되니? 먼저 얘를 찾고 나서 뭘 하면 돼? 역수를 취해주면 된다. 단계별로 가면 돼. 알았나? 역수가 등차 수열을 우리가 무슨 수열이라고 한다고? 조화 수열. 그러면 선생님이 세수가 조화 수열을 이룬다면 자 봐. 정확히 해봐. A, B, C가 무슨 수열이야? 얘가 조화 수열이래. 잘 봐. A, B, C가 무슨 수열이야? 조화 수열이 됐대요. 그렇다면 얘를 뒤집은 자 봐봐. 얘는 무슨 수열 될까? 얘 보지 말고 얘만 봐봐. 얘는 뭐? 등차 수열. 맞아? 얘는 등차 수열이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세수가 등차 수열이면 떠올려봐.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이라는 건 B분의 1에다 몇 배를 하는 것이 2배를 하는 것이 A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맞아 안 맞아? 잘 들어. 그렇다면 얘는 B분의 2라는 것이 얘 뭐 해줄 거야? 통분해 주겠죠. 맞습니까? 통분, 분수의 덧셈 뺄셈 통분을 하면 이 모양이 나오고요. 조화중항이라는 건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조화중항이라는 건 누구야? B가 바로 얘가 조화중항이야. AC의 뭐라고 이게? 조화중항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 B가 바로 조화중항이야. 그렇다면 봐.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마. 우리가 찾는 건 뭡니까? B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양 나오면 우리 어떻게 곱할 수 있다 했죠? 대각선. 왜? 분모의 최소 공배수라고. 그래서 사실 이 식은요. B 곱하기 A 플러스 C가 2AC하고 같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B는 뭐가 되겠습니까? B는 A 플러스 C분의 몇 AC? 2AC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됐니? 우리가 이 B를 뭐라고 한다고? 얘를 B를 조화중항. 됐습니까? 그리고 얘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조화평균으로 이어지는 거야. 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중요한 건 선생님 조화수열 안 나오잖아요. 이런 개소리가 아니고 이 원리를 깨달으면 변형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정형화된 문제 1, 2, 3, 4번 때문에 우리 이 공부하는 거 아니라니까. 알겠어? 자 봐. 조화수열은 역수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거. 알았나? 조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누구를 빌려와서 구해야 되겠어? 등차 수열을 빌려와서 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어. 자, 혹시 이거 기억나나 안 나나? 두 지점 사이를 왕복하는데 갈 때 속력은 A고 올 때 속력 B다. 평균 속력은 이게 바로 뭡니까? 조화 평균이 되는 거야, 이게. 선생님이 얘 한번 들어줬었죠. 기억납니까? 갈 때 속력이 10km/h. 다시 한번 또 해줄게. 올 때 속력이 몇 km/h? 6km/h. 그치? 평균 속력 몇 킬로 돼? 7.5. 벌써 다 외우는 친구 있잖아. 그치? 좀 더 깊은 얘기 해줄게. 됐어요. 이게 바로 조화 평균이야. 알겠어? 자, 갈 때가 10km/h, 올 때가 6km/h야. 됐죠?
그럼 어떻게 된다 했지? 기억나니? 기억나왔나? 거리를 뭐라고 하면 돼? x라고 하면 돼. 시간은 뭐가 됩니까? 속력분의 거리. 맞아 안 맞아? 잘 들어. 이제 이 문제를 그때보다 좀 더 심도 있게 문자로 해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갈 때 걸린 시간은 10분의 x가 됩니다. 맞습니까? 올 때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됩니까? 올 때 걸린 시간은 얼마 됩니까? 6분의 x가 됩니다. 그쵸? 됐지? 그럼 왕복 시간은 얼마 되겠어? 왕신은 뭐가 됩니까? 10분의 x 더하기 6분의 x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나지? 그러면 평균 속력은 얼마 된다 했어? 평균 속력은. 왕복하는데 평균 속력은 얼마가 되냐면 총 거리는 몇 x? 2x. 맞습니까? 왕복할 때 걸린 거리는 2x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1번이 뭐냐면 거리를 x로 지정하는 거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총거리는 2x, 걸린 시간은 10분의 x 더하기 6분의 x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돼야 됩니까? 그 다음에 얘는 분모를 통분하면 얘는 뭐가 됩니까? 30분의 5x 분의 2x가 되면서 이런 분수 무슨 분수? 번분수. 번분수 어떻게 풉니까? 분모를 뭐로 만들어? 1로 만들면 돼요. 훈련이 많이 돼 있다. 그지? 됐어. x분의 30. 30분의 이거 8x죠? 8x입니다. 8x분의 30. 통분을 잘해야지. 샥샥. 그쵸? 했더니 몇 킬로가 나옵니까? 7.5 km/h가 됩니다. 이게 조합평균이야. 됐지? 그렇다면 만약에 어떨 때가 제일 빠른가? 내가 공부할 때 그랬죠. 그 전날 10시간, 그 다음날 6시간 하는 것보다 하루에 몇 시간씩? 8시간씩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는 얘기를 했어. 맞지? 바로 그걸로 이어지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서 이걸 봤어? 알겠어? 갈 때 속력이 A고 올 때 속력이 B다. 평균 속력은. 할 수 있겠나?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제? 10을 뭐로 바꾸면 돼? A로. 그쵸? 얘를 뭐로 바꾸면 돼? B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 됩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 평균 속력은 2x 나누기 a분의 x 더하기 b분의 x가 되는데 얘를 계산한 게 바로 뭐가 돼? 조합평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적용되죠? 맞습니까? 할 수 있겠지? 맞습니까? 이제 뭐 해주면 돼? 통분하고 약분 x 날려버리면 됩니다. 알겠나? 이해되시죠? 어때? 전보다 나아졌다. 잊지 말라고. 알았나? 카이젠 잊지 마세요. 됐어요. 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에서 등차중앙, 등비중앙, 조화중앙은 산술기하, 조합평균의 개념과 일치한다. 알겠어? 이건 분명히 선생님이 어디서 다시 해준다 했죠? 등비중앙 하고 나서 해줄게. 근데 조심하는 거 양수. 알겠나? 뭐라고? 양수. 그래서 최대, 맥시멈, 미니멈 문제를 구할 때 1번은 뭐냐면 최대값, 최소값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 기출문제에 적용할 거라고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맥시멈, 미니멈 문제에서 1번은 양수란 말이 없거나 그냥 최대, 최소값 구하라고 한다면 한 문자 통일을 하세요. 뭐 하라고? 한 문자 통일. 이건 미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어? 수학이라는 게 재밌고 좋은 게 뭐냐면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학이 철학이야. 알겠어? 수학이 철학인 이유가 그거야. 이때 와서 이렇고 저때 와서 저렇지 않아요. 철학이라고. 알겠어? 원리가 있어. 단계별 학습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 문제에서 1번은 다른 말이 없다면 한 문자 통일을 해줘야 돼. 알았나? 한 문자 통일이 1번이에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양수란 조건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양수. 얘가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볼 수 있게 돼야 돼. 알았나? 지수나 로그에서. 최대 최소값인데 양수란 의미를 찾아냈다면 양수 최대 최소는 뭐냐면 산술 기하 평균이 되는 거야. 이걸로 접근하면 돼. 양수란 말이 있으면 산술 기하 평균으로 접근하면 돼. 알았나? 그리고 우리는 좀 더 합니다. 뭐냐면 제곱이 있어. 제곱. 제곱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만약을 위해서요.
제발 명심해. 어떻게 하면 적은 노력으로 많은 걸 얻을까를 고민해서는 되는데 안 된다니까. 그럼 소방서는 필요 없다니까. 소방서는 언제만 필요합니까? 불나거나 환자 있을 때만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 해서 잃는 게 너무 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한 번의 화재와 한 번의 인명사고로 잃는 게 너무 커서 우리는 소방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맞지? 문제, 수학도 마찬가지야. 이거 안 나와 다 쳐내고 나서 할 것만 하면 절대 만점은 나올 수 없다니까. 알겠어? 네가 간과했던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서 1등급이 갈려. 그게 바로 내 삶의 방식이야. 내 제자들이 단기간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선생님이 쪽집게처럼 이것만 해가 아니야. 그 이상을 해줬어. 그렇기 때문에 바운더리가 높잖아. 이해되니? 그러면 얘는 왜 합니까? 얘가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니까. 왜냐면 얘도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 고등수학 상하에 있는 것이 직접 출제는 아니지만 간접 출제는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어본 적 있잖아. 맞지? 실컷 수원하고 미통기만 했다가 갑자기 고등수학 상하 개념 나온 순간 사인 코사인 나오고 어느 순간 멘붕 된 적 있어 없어? 있잖아. 알겠어? 제곱 최대 최소라는 것은 얘는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야. 이걸 여러분이 다 배웠던 겁니다. 코사가 아니다. 코사는 마트 이름이고 코시 슈바르츠. 알겠어? 뭔지도 모를 겁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는 해주세요. 알겠나? 물론 새로 배우는 고등학교 1학년 얘들은 이거 안 해도 돼. 하지만 여러분은 해야 돼. 왜냐하면 배웠기 때문이야. 단지 기억에서 까먹기 때문이지. 알았나? 어렵지 않습니다. 증명은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 최대 최소 문제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3단계로 나누면 돼.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문자로 통일해서 미분하고 이런 건 그 단원에 맞게 또 설명을 해줄 겁니다. 아시겠죠? 돼야 되니? 걱정하지 마. 이거 어디서 해준다고? 등비 수열에서 등비 중앙 배우고 나서 한번 해줄게. 알았어? 됐어. 자, 중앙이라는 건 한가운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이에 있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제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누가 떠오르죠? 가우스 떠오르. 가우스, 그지? 가우스, 그치?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할 때. 맞습니까? 자,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제 여러분 많이 늘은 거 맞죠? 좀 빠르다고 느끼는 친구 없죠? 그럼 개념 안 들은 거야. 똑바로 해. 알았어. 합 구할 수 있어? 증명할 수 있어? 좋아요. 하잖아. 할 수 있어? 해보자. SN이 뭐라고 했죠? SN이 뭐라고 했습니까? SN이 N항까지 합이죠. 그쵸? A1 더하기 A2 더하기 AN까지. 얘는 뭐라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됩니다. 자, 또 하나의 명제를 제시합니다. 아니, 선생님 이렇게 명제 많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이라 그래. 처음이라. 결국 이걸로 돌려막기 할 거야. 맞지?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수열에서 4점짜리 문제로 나올 때 비중이 제일 높은 게 바로 이겁니다. 알겠어? 아는 뭐? 순 마이너스 순어.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됩니다. 기억날 겁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아는 순 마이너스 순어라고 그래. 그쵸?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재미없는 일을 해. 그러면 성공할 수 있겠어 없겠어? 성공할 수 없지. 그치? 애들 싫어하는 사람이 어린이집 선생인데 걔들 학대하는 거예요. 그쵸?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돼야 돼. 오영실이라는 그 여자분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 방송 일 하니까 애를 보모한테 맡겼대. 그랬더니 그냥 앞에서는 어머 애가 너무 이뻐요 하더니 월급 주면 그중에 30%는 막 애한테 투자를 하더라. 그래갖고 이 보모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하고 출근했는데 어느 날 집에 뭘 가지러 갔대. 근데 거기서 애를 투드러 잡는 소리가 나는 거야. 막 애를 막 울리고 막. 설마 우리 집은 아니겠지. 설마 우리 집은 아니겠지. 근데 어디야? 우리 집이야. 갔다 애를 두드러 패고 있더래. 운다고. 애는 우는 게 당연하죠. 우리 사회 근본적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적성과는 상관없이 먹고 살기 억지로 갑니다.
물론 그것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애를 싫어하는 사람이 보물을 하니까 아동 학대가 일어나는 거라니까. 학생 싫어하는 사람이 선생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봤잖아. 돈 계산 못하는 사람 은행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결국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표리부동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그 아줌마 얼마나 놀랬겠어. 안 걸릴 것 같죠?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냥 애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는데 울며 운다고 때리고 뭐 하면 때리고 막 하면서 막 투드러 패는 거야. 그 애한테 정서적 상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 많습니까? 맞죠? 아니 애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선생을 하니까 애가 돈벌이 수단이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여러분 가슴 뛰는 그거 바로 하세요. 본질에 집중해야 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알았나? 자 봅시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뭐냐면 즐기면서 산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즐기는 건 노는 건데요. 그럼 너 파티 플래너를 하든지. 근데 공부해야 된다는 건 알잖아. 맞지? 맞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럼 내가 하기 싫은 건데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괴리가 발생합니다. 그쵸?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아이들을 싫어해. 만약에.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이 이거야. 그러면 누구를 바꿔야 돼? 나를 바꿔야 돼. 아이들을 좋아할 수도.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야. 제 말 이해됩니까? 좋아하는 일을 해라.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라고 했더니 술 먹고 클럽 가고 뭐 마약 처먹고 하는 게 아니야.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어 없어? 있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생각을 바꿔봐.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 그 일을 좋아하도록. 저는 강의가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늘 무대에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좋아해야 돼. 공부가 싫대. 근데 핵심 뭐야? 그걸 좋아할 수 있도록. 왜? 네 인생을 바꾸시는 도구잖아. 불공평한 세상에서 그나마 공평하게 만들어주기 공부 아니니? 맞지? 맞잖아.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해서 서울대 의대 가봐. 인생 역전 되겠지? 그쵸? 뭐? 학비 때문에 안 간다고? 누구야? 대한대. 한대. 학비 때문에 안 가니? 되면 집에 가나 해도 등록금으로 벌 수 있겠지? 맞냐 안 맞냐? 근데 항상 변명하잖아. 너 왜 서울대 법대 안 가? 멀어서? 아빠가 가까운 데 다니래? 아니잖아. 변명만 한다고. 바꿀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원래 불공평해. 그 불공평을 공평하라고 하니 그 문제가 뭐가 잘못됐어? 질문이 잘못됐지? 얘는 원래부터 불공평했다니까. 생각을 해보라고. 야, 우리나라가 아니 전 세계에 단 한 번이라도 공평한 적 있어. 야, 그러면 북한은 공평하냐? 다 같이 못 사냐? 거기서 봐봐. 김정은이, 정은이 계세. 맨날 불장난하고 놀잖아. 전 세계가 막 관심 있는 불꽃놀이 하잖아. 계세. 그게 공평해요? 아니잖아. 공평할 수가 없어. 공산주의라는 이념은 있지. 랄라라랄라랄라. 스머프 마을이 사실 뭐 공산주의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들어봤지? 근데 거기도 공평하니? 아니잖아. 맨날 익살이는 뭐 장난만 치고, 그 새끼 누구야? 안경 끼네. 똘똘이는 맨날 요거도 먹고, 거기서도 다 자본주의자 아니야. 그리고 주책이는 맨날 실수하고, 주책이 이 새끼 주책맞게 맞지? 그리고 말이 안 돼. 스머프가 100명인데, 스머펫 한 명과 나머지 남자야. 말이 안 되잖아요. 잡아. 자, 공평할 수 없다니까. 질문 잘못. 그쵸? 잡아. 다시 와. 즐기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왜 여기서 얘기했지? 재미없는 것을 재밌게 만드는 거. 그게 핵심이란 얘기야. 알겠나? 그러면 달라져. 여러분도 얼마나 고민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보면 수학 잘하는 애 보면 가서 한 번씩 물어보잖아. 야, 너 진짜 이게 재밌냐? 그러면 이 새끼 또라이야. 그런 적 있어 없어? 근데 걔 진짜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잖아. 맞지? 싫어하는데 잘할 수 있어? 안 되잖아. 그쵸? 유현진이 공 무서워해 막. 저거 무섭다고. 그럼 야구할 수 있겠어? 아니잖아. 유현진 공 던지기 좋은 거야. 유현진 인물이 훌륭하니? 훌륭하죠. 말장난. 근데 봐. 이 후광 효과가 돼서 야구 하나 잘하고 메이저리그니까 준수입니다. 그치? 맞잖아. 여러분 얼마나 희망찬 얘기입니까? 원래 불공평해. 세상은 강자 약해. 약자이 강하고. 니들한테 강하잖아 지금. 네가 강해지면 세상은 너한테 굽힌다니까. 세상이 날 몰라줘요. 세상은 널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근데 세상이 네가
세상을 네가 알아야 할 이유가 생기는 순간 게임 오버라고. 그 확신을 갖고 가. 알았어? 이해됩니까? 까불고 있어. 자, 봐. 아는 뭐라고? 쓴 마이너스 뭐? 스너. 뭔가 오묘한 뜻이 있는 줄 알았지? 별 뜻 없어. 그냥 AN. 다 놀랄 거야. 어머, 이렇게 하찮을 수가 있을까? AN. 발음 끼우대로 읽으면 돼. 안. SN은 뭐가 됐어? 쓴. 발음 끼우. 시옷이니까 알았나? 어이가 없어? 얘는 왜 스너야? 얼마나 익살스럽습니까? 스너. 예. 아는 쓴 마이너스 스너. 이 뜻이야. 알았어?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은 아는 쓴 마이너스.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힌 게 요것 때문에 생각이 난다니까? 진짜야. 기억의 메커니즘은 말이죠. 아주 사소한 게 단서가 돼. 그러면 그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니까. 맞지? 너희들 여자친구 전화 안 받아봐. 별거 아니거든. 끊어야 돼. 근데 거기서부터 소설 씁니다. 어머, 얘 봐. 얘 전에 혹시 내 친구 눈빛? 어머, 얘들 둘 친구한테 어머, 얘도 안 받아. 난리야. 이 새끼. 알고 봤더니 집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는 뭐야? 쓴 마이너스 스너. 그럼 n이 왜 2 이상일까? 왜? 아까 말했죠. 뭐라고 했어? 수열은 F, N, R. 자연수의 어디로의 대응? 실수로의 대응이야. 그럼 생각해보라고. 만약에 1이 되면 A1은 S1-S0인데 모순이 생기지? 뭐야? 잔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n이 2부터 존재해야 돼. 알았어? 그쵸? 그리고 A1은 누구하고 같아야 돼? S1. 자, 기억이 날 것입니다. 맞아, 안 맞아? 이해되셨어요? 됐니?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언제 써먹죠? 얘는 모든 수열에 적용이 되는 거야. 알았어? 합이 주어진 수열이라면 누구나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등비든 개차든 언제나 사용할 수 있어. 알았나?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 아는 뭐? 쓴 마이너스 스너. 알았나? 오늘 첫 타임이었습니다. KO. 알겠어? 그래서 개념 완성 때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되고 있죠. 맞습니까? 단원 통합형 왔다 갔다 하면서 통합형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나? 큰 틀은 같지만 다르다. 알았어?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점점 더 나아지게 될 거니까 즐겁게 가야 돼. 알았어?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은 괜찮다. 알아나?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 했던 그때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맞죠? 그때 로마의 군단이 강했어 안 강했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맞습니까? 왜 강했을까? 자부심이었습니다. 거기는요 징병제가 아니었어. 시민이 되려면 군대에 가서 남자는 활약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로마 군대가 강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단 한 문장에 나타나 있어요. 모토가 달랐습니다. 알겠어? 훈련은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알겠어? 전쟁은 피 흘리는 훈련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전투 연습을 할 때 훈련은 뭐라고?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 흘리는 훈련이다. 이 말은 뭡니까? 연습을 실전의 연습처럼 그것과 같은 거야. 알겠나? 우린 즐거울 겁니다. 그리고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단 포기하지 않으면. 알겠나?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